항상 뭔가를 바꿀 때는 요거가 꽂혀서 갑자기 바꾸지는 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계기가 하나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가게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뭔가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그 대상을 정하는 것도 내가 요걸 해야지라기보다 우연찮게 요걸 하게 되는 그런 거로 바꿔 탔을 때 저는 잘 된다는 생각이 요새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때 하는 행동은 뭐냐면,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그분이 더, 대표님이나 거기 관리자분이 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거기서 또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런 일의 수준도 좀 높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밑에서부터 하려고 하면 그 전보다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힘들 텐데, 그러다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센터를 여러 군데 냈고 필라테스도 오픈을 했었어요. 기존에 일하셨던 네. 데가 헬스만 하셨던 게 아니고 사업 확장을, 맞아요. 지점들을 오픈을 여러 개를 했죠. 다른 분야에서도. 필라테스도 그렇구나. 하시고, 그거보다는 어차피 가시는 거 그렇게 바닥으로 가시지 말고 차려서 가시는 게 어떠냐,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 와, 진짜 네. 고맙다. 그래서 저는 그 완전 귀인을 만난 거죠. 거기서. 맞네.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토대로 필라테스를, 그렇게 사업을 오픈을 시작하신 하게 됐던 거였구나. 원래는 필라테스에 대해서 막 뜻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필라테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었고, 그때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필라테스를, 또 이제 저도 필라테스를 한다면 잘 알아야지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가 또 좋은 운동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일에 대한 재미나 이런 것도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같이 교류하면서 도움 받을 것도 도움 받고,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또 가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네요. 네,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세월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런 부분을 좀 느꼈어요. 이게 좀 잘 안 맞으니까 저게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거기서 부딪히는 것들, 어쩌면 내가 이게 더 낫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나아진 그런 이상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움직여 본 경험도 저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가면 또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 생기는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보여주는 면을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뭐 타이틀로 얘기하는 게 집이 몇 개고 월세가 얼마고 얘기 나눈 거를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니까, 아 쟤도 팔자 되게 좋다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저는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어쩌면 되게 부럽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의 삶도 당연히 이상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네. 분명히 스트레스도 있고 불편한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저도 그런 걸 느끼고 바꾸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할 때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방법이. 선생님 얘기하면서 지금 하시는 사업을 하게 된 거 왜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도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필라테스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좀 자연스럽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생각이 든 게, 항상 뭔가를 바꿀 때는 요거가 꽂혀서 갑자기 바꾸지는 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계기가 하나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가게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뭔가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바꾸게 될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그 대상을 정하는 것도 내가 요걸 해야지라기보다 우연찮게 요걸 하게 되는 그런 거로 바꿔 탔을 때 저는 잘 된다는 생각이 요새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때 하는 행동은 뭐냐면 기존 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런 신호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네, 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맞아. 생각을 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큰 결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내가 가고자 하는 무언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명확하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좀 돌아서 흘러가더라도 흘러는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죠. 맞아요. 어딜로 가야겠다라는 방향 정도는 당연히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글로 갈 때 빨리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그 고민은 옛날보다는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전보다는 조금 더 커졌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큰 부딪힘이 없다면은 이대로 그냥 하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힘을 써서 바꾸려고 생각은 좀 전보다는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보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라고 생각도 저는 조금 있거든요.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제가 느낄 때도 변화가 와도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변화를 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또 물어보셨던 것 중에 투자에 관해서도 아까 살짝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를 바라봤을 때 규제나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나 걱정이 좀 덜한 것 같다라고 질문의 의도가 그게 맞나요? 네, 선생님? 거기에 좀 동요를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흡수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요하는 부분과 그 스트레스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죠. 왜냐면 빚이 절대적인 량에 있어서 선생님보다 빚이 많잖아요, 저는. 그러면 금리 1%만 올라가도 선생님 금액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 스트레스를 이런 부분에서 얼마의 크기로 받고 있어 라는 얘기는 네. 어쩌면 제 와이프를 붙잡고서 나 어떡하냐 맨날 그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비춰지지 않아서 네, 네. 선생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트레스 당연히 저도 있어요. 그리고 동요된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요되는 부분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빚의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안에 떨고 걱정하는 부분이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빚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동요가 될 거니까. 근데 그 빚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한 것 같아요. 크기에 있어서도 구분을 하고 빚에 대한 질과 속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질과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빚하고 일반 빚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구분은 선생님 명확히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